네, 오늘의 강의는 제5장 비선형 방정식과 최적화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Non-Linear Equation and Optimization 이죠. 이 통계학에서 왜 비선형 어떻게 해서 비선형 방정식과 최적화의 문제가 있는가? 이 대표적인 것이 최대 가능도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최대 가능도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즉 추정에서 통계적 모형의 그 추정에서 으뜸되는 방법이 바로 이 Maximum Likelihood Method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가능도 함수의 표기를 L 세타 given x1 to xn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x1부터 xn이 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같은 분포로부터 얻어졌다는 가정하에서는 pxi given theta의 product 곱으로 표현될 겁니다. 여기에서 pxi given theta는 모델 어떤 파라미터 세타를 갖는 모델에서 xi가 xi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혹은 확률 질량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확률들의 또는 확률 밀도들의 곱을 세타에 관한 함수로 보는 것이 가능도 함수죠. 그래서 최대 가능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given x1 to xn, 즉 표본값 x1부터 xn이 얻어졌을 때 이 L 세타를 최대화하는 그러한 세타를 얻어낸다 라고 하는 것이 최대 가능도 방법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의 표기를 세타 햇으로 하기로 하죠. 보통 세타 햇을 이 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e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최대 가능도 추정값입니다. 왜 이 가능도 함수를 최대화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리 통계학에서 이미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x1부터 xn이라는 관측값이 얻어졌을 때 우리가 세타는 사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죠. 그런데 아주 직관적으로는 x1부터 xn이 라는 표본값이 어떤 모형에서 얻어졌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것은 이제 여기서 다시 가능성이란 말을 쓰지만 그것의 의미는 그 확률이 가장 높은 그러한 세타가 가장 가능한 값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도 함수 혹은 가능도 L 세타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L 세타는 확률들의 곱이기 때문에 보다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로그 변환 여기서 이제 자연 로그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을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L 세타의 로그 변환 그것을 이제 스몰 L 세타라고 표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몰 L 세타의 최대화랑 동치이고 여기서 L 세타는 대문자 L 세타의 로그이기 때문에 이 summation over i 로그 2의 pxi 기분 세타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것의 풀이는 이것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L 세타라는 이 함수를 미분해서 물론 미분 가능한 함수인 경우에 그런 거죠. 이 함수를 미분을 해서 그것을 0으로 놓고 그 세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값을 찾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값을 찾아보자.
L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summation of I d over d 세타 log e p xi 세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0으로 놓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비선형 방정식이 되는데 그것의 해를 구해보자. 물론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이 함수 자체가 선형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풀기가 아주 쉬워지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선형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L 세타를 수치적으로 이제 최대화할 수 있게 된다. 네. 으뜸되는 방법은 이 반분법입니다. 반분법. 으뜸되기 된다기보다는 아주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hz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자. 이것이 이제 비선형 방식입니다. 우리가 즉 hz0가 0이 되는 그러한 z0 혹은 z0를 찾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런 z0을 해라고 이야기하죠. 비선형 방정식의 해입니다. 여기서 반분법을 쓰려면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이제 구간 AB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를 찾고자 하는 영역 구간에서 한쪽 끝과 다른 쪽 끝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른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A가 플러스이면 HB가 마이너스이든지 HA가 마이너스이면 HB가 플러스인 경우에 우리가 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양쪽에서 이제 부호가 다르고 이 함수가 연속 함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이 그림에서 예에서처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경우에 어느 그 사이에서는 0을 통과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쓸 수 있느냐면 물론 A와 B가 지금 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디어를 쓸 수 있느냐면 A와 B의 중간점인 2분의 A 플러스 B에서 한번 찔러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2에서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그 추론을 할 수 있느냐면 아마 해는 요 중간점과 B 오른쪽 끝값 사이에 있을 거다. 왜냐하면 한쪽 끝에서 플러스이고 이쪽 끝에서 왼쪽 끝에서 플러스이고 오른쪽 끝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중간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마이너스이면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와 달리 한 이쯤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도 왼쪽 끝점인 A와 중간점인 2분의 A 플러스 B 사이에 근이 있을 거다. 해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 모양이 함수의 모양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가운데 값에서 즉 2분의 A 플러스 B에서 함수값을 계산해서 해의 탐색 범위를 절반으로 좁혀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HG를 한번 그 값을 어느 값에서 계산하느냐면 A와 B의 센터 포인트인 C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HA하고 HC하고의 곱이 마이너스이면 그러니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탐색 범위가 A하고 C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오른쪽 끝값인 B가 필요 없죠. 그래서 B를
B에 C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B를 없애버리고 이제 더 이상 소용없으니까 B를 없애버리고 C로 대치시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즉 HA 곱하기 HC의 값이 플러스이면 이 A와 C 사이에는 해가 없을 수 있죠. 그 대신 C와 B 사이에 해가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를 C로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탐색 범위가 이제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단계 1로 되도록 합니다. 단계 1에서는 A와 B가 예전에 우리가 쓰던 A와 B가 둘 중에 하나는 아니죠. 새로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돌아가는데 근데 이 B와 A의 값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은 경우에 입실론은 굉장히 작은 수거든요. 그러니까 A와 B의 차이가 작을 때는 자꾸 그 반복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충분히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간점을 해로 제시하고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ACG를 G의 5승 마이너스 8의 G의 제곱 플러스 3 이 예를 들어보죠. 이게 5차 다항식이 됩니다. 5차 다항식이고요. 0과 1 사이에 해를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선 이 반분법을 쓸 수 있나 없나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양끝 값인 0과 1에서 이 함수 값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되죠. 왼쪽 끝인 z equal 0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 3이고요. 오른쪽 끝인 1에서 계산을 해보면 1 빼기 8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4군요. 그러니까 음이죠. 따라서 한쪽 끝에서는 플러스, 다른 한쪽 끝에서는 음이기 때문에 반분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시도는 어떤 값을 넣어보는 거냐면 0과 1의 중간점을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0.5를 넣어본다. 0.5를 넣어봤더니 이런 값이 나왔고 이 숫자는 지금 플러스니까 어떻게 됩니까? 0에서 플러스고 0.5에서 플러스고 1에서 마이너스잖아요. 따라서 0.5와 1 사이에 그러니까 즉 이 두 값에서는 함수값이 f5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0.5에서 1 사이로 이에 새로운 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탐색 범위는 0.5와 1로 좁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과정이 막 되풀이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것의 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코딩인데요. 바이섹션이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어떤 기분 함수 h를 a와 양 구간, 그러니까 구간의 양 끝인 a와 b 사이에서 h라는 이 방정식이 해를 갖는지 하는 것을 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엡실론은 a와 b의 그 차이가 충분히 작아졌는가 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즉 루프의 종료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시한 이 값은 그렇습니다. y0를 ha로 하고 y1을 hb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플러스이면 이것은 이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반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니까 이와 같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반분법의 아이디어가 적용이 됐죠.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의 2분의 1 그거의 값을 하는데 어떤 입실론이라는 체크 조건을 둬서 계산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의 계산 결과가 여기에 있습니다.